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8월 25일 목요일이네요. 자, 세상의 관심이 남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미 간의 종전선언으로 급격하게 모여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며칠간의 진행됐던 사안들, 점점 더 윤곽이 뚜렷해지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세상 돌아보기에 짐작 이런 것도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며칠 한 3, 4일도 안 됐을 거예요. 이때 이제 이런 동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젤렌스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조시키면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더 이상 정치적인 덕이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관심을 한반도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미 종전선언은 이제 그게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치열한 외교 접전 끝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굴복을 하고 미국의 의견을 지금은 추종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말에 추진했던 북미 종전선언의 준비의 상황과 같아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한 발자국 더 다가와 있는 것이고,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강력한 의견을 아이디어를 내고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억지로 끌려가는 형국이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다. 예,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럼 젤렌스키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추가 진척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로이터 기사를 이제 받아 쓴 것 같은데, 여러 군데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연합뉴스에 자기들의 논조도 좀 반영이 됐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젤렌스키 크림반도에서 전쟁 끝난다. 타국과 상의 않을 것. 이 제목은 좀 애매해요. 네, 내용을 좀 봐야지 제목이 갈피가 잡히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 중 일부분인데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때가 무슨 우크라이나의 국경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젤렌스키 언급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고, 이 말은 주위에서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의견은 물론 강력한 곳에서의 의견이겠죠. 미국의 의견이라고 봐지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다른 유럽의 주요국들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이미 원하고 있었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약간 고립됐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무모한 이야기를 하죠. 크림반도를 반드시 되찾겠다.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이제 러시아가 병합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원칙적으로 이제 국토 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은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젤렌스키 정부임을 감안할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데 잃었던 땅까지 찾겠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모한 것이죠. 그래서 기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밑에 또 이제 의미 있는 발언이 있어요. 그의 발언을 보면은 그를 둘러싼 주변에 그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 전해지는지 짐작이 돼요, 쉽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돼 있죠. 만약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을 보인다면 이 세계는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미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러시아는 목을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숨통을 끊을 수는 없죠. 그러다면 확전될 것이고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숨통을 끊지 않는 상태로 얼굴에 좀 할킴질을 당하면서도 버티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제안을 했다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그것이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는 이제 고리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젤렌스키가 며칠 전에 받았던 이 압박이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은 침소봉대한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젤렌스키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받아간 입장에서 젤렌스키가 국민들한테 전쟁 위협을 알리지 않았다. 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왜곡한 부분이 있죠. 이래놓고 며칠 있다가 휴전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격앙돼서 우리는 크림반도를 우리가 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여기서 이 전쟁이 필요하다. 이 전쟁이 필요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전 세계 인권과 자유에 저해되는 것이다. 라는 이상적인 말을 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더 짙어졌다는 거죠. 더 젤렌스키 쪽으로 더 안 좋게 진행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 며칠 사이에, 2, 3일 사이에. 예, 그러면 우리 관찰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이 길로 본격적으로 칼을 뽑았구나. 이렇게 종결 지으려고 하구나. 예,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짐작을 보탠다면은 거기서 이제는 한반도 상황으로 세계의 관심을 옮기려고 하는구나. 예, 그러면 러시아가 동의하는 행동의 실마리가 또 보여야 돼요. 그걸 러시아가 또 보여줍니다. 지난번에는 그거였죠. 원전에 있어서 서방 측이 와서 한번 살펴보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그 사인을 보여줬었죠. 한번. 네. 그게 또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기사가 났어요. 이게 아리랑 뉴스에 나온 영문 기사고 국내 주요 언론에도 실린 것 같아요. 뉴스에는. 여기 보면은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이제 사인한 나라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복귀하라고, NPT로 복귀하라고 촉구한다. 그 문안을 지금 회람하면서 검토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시점에. 예. 뜬금없이 NPT로 복귀하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 자, 이거는 갑자기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대중이 이게 관심을 가진다면 왜 지금 시점에 NPT를 복귀하라고 할까? 그렇지만 뭐 저를 비롯해서 세상 돌아보기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의 한 방식으로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NPT 체제에 들어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도 우리도 NPT를 존중한다.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다가 보고를 한 셈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세계의 전체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 셈이거든요. 확인을. 그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죠. 자, 이 주제로 들어와서는 그럼 이게 관심사가 뭐냐? 일단 세상 돌아보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이 NPT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상한 게 전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 보도가 어디서 진행이 됐느냐. 이 보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스푸트니크, 러시아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문정권으로 해서 세계 전문가들의 시차를 수용한 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는 기사가 스푸트니크, 즉 러시아 발로 나온 겁니다. 즉 러시아가 이 발을 한 발자국 더 담근 거죠. 미국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문제, 젤렌스키 문제에 발을 한 번 더 담근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또 실무가 있죠. 실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실무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자, 뭐 담대한 계획이 나오자마자 바로 미국 실무 최고봉이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방문을 한국 출장을 온다고 5일간의 일정에 걸쳐서 지난 주말에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왔을 거예요. 22일이니까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차관 보거든요. 예.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어젠다가 주어졌고 그게 실무 계획을 짜러 온 거예요. 현장에 와서. 그래서 며칠간이나 지금 묵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종전선언에 상당히 임박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 부분에서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한 10일 보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대한 생각이 반대였기 때문에. 예. 자, 몽골 일정이 더 잡혀 있죠. 제가 봐서는 우리에 먼저 오고 그 다음 몽골을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순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죠. 그 사람이 일정이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올 때 일본 갔었죠. 그 다음 어디 갔습니까? 몽골에 가서 2, 3일 있다가 왔어요. 우리나라를. 몽골이 두 번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동아태 차관보 실무가 왔다는 것은 의전이나 스케줄 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러면 이 실무 담당자, 뭔가 일을 벌이려고 했을 때, 큰 일을 할 때 국가 간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계획을 짜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동아태 차관보 것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럼 가장 최근에 온 것이 언제냐? 이때입니다. 2020 작년 11월 9일 날 왔어요. 지금 이제 그때 기사를 제가 캡처한 것인데, MBC에서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고, 그 대변인이 우리 차관보가 한국을 간다, 출장을 간다 하니까 그 미국 기자들이 물었어요. 종전선언 때문에 가는 것이 있냐? 이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은 즉답은 안 하고 북핵 등 관련해서 논의할 거다, 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1월 9일이니까 그때는 거의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고, 그 사람도 실무로 방문을 한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단지 우리 정부의 대통령만 달라진 상황이죠. 자, 이때 거의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위기가 짙어지면서 미국이 발을 뺐죠. 그래서 12월 말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 예외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다 합의가 됐는데 안 하느냐. 그랬더니 미국의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미국, 북한과의 대화에 전념할 거다라면서 발을 뺐죠. 그렇게 돼서 사그라진 거예요. 그 불꽃이. 그러다가 한 번 더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 2월 달이에요. 전쟁으로 발발하지 않고 러시아하고 미국 간의 외교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해소될 것처럼 믿어졌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을 안 하죠. 그리고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하와이로 와서 우리 외교부 장관, 일본 외교부 장관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때도 이 회의의 연장선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그래서 다시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자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죠. 자, 그러던 것이 6월 초순, 중순 넘어오면서 다시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도발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시 차관보가 다시 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쭉 드리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섞었을 때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뭐 뚜렷하다고는 봅니다. 더 뚜렷해지고 있죠, 조금씩. 자, 그러면 요런 새롭게 지난 며칠간 전개된 사안들을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젤렌스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툭 터져 불거져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바로 구체적으로 미국이 압력을 넣은 것 같죠. 대충 발을 빼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맞춰서 처신을 하라. 자, 거기 휴전이 될지 휴전 더하기 정권 교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일단 젤렌스키는 거기에 대해서 격앙된 상태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방향으로 진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짧은 시기에. 자, 미국이 전격적으로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항상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는 순간에 벌어집니다. 지금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세상사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움직임까지 같이 봤을 때 NPT 복귀를 언급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가 없이는 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두 군데 다 어떤 명분이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큰 명분이 없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명분이 지금 한반도에서 큰 명분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관심이 그렇게 돌려진 다음에 각자 것을 챙기고 저기는 출구 전략이 시행될 것 같아요. 젤렌스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당연히. 지난 몇 개월 동안 악마처럼 평가받던 러시아의 푸틴은 다시 웃으면서 미국과 악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대중한테 비춰져서 대중은 의아해할 따름이죠. 세상 돌아보기가 지향하는 바는 그런 우리가 어리둥절해하는 양떼나 소떼,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먼저 벗어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그런 데서 벗어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고 NPT 복귀를 한다. 이거는 러시아가 그 말을 했다는 것 대표로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즉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이쪽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로. 또 회담을 한다는 것은 상임 이사국 간의 협의를 지금 시사하고 있다. 아마 중국은 여기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30주년 수교 30주년 기념일이 있었죠. 어젠가 그젠가 계속 추파를 던지는, 입지를 계속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중국은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가 비핵화된다는 그런 이점은 있긴 해요. 일단은. 그렇지만 그 주요 멤버로서 러시아만큼 관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 빈틈을 노리죠. 균형을 위해서. 본인은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종전선언에 있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반대 지렛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중국은 돌변하는 상황에 쉽게 상대방을 신뢰하지는 않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는 또 다리가 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태 차관부가 한국으로 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작년 말에 이어서, 그리고 금년 2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스케줄링을 하러 왔다, 일정을 잡으러 왔다, 의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예, 그렇게 봐지고, 그럼 몽골은 왜 자꾸 등장하느냐. 몽골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종전선언 전에 아니면 종전선언하고 겸해서 그게 두 개로 따로 나뉘어질 수도 있고 한 번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 미팅 장소가 어쨌거나 바이든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몽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 트럼프 시절에 이 논의가 진행이 됐을 때 미팅했던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나라예요. 자, 그 장소의 선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가기 불편해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적 성향까지 고려가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 베트남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 진척을 못 시켰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몽골로 그 정상회담 장소가 결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 이제는 미국이 양보하는 거예요. 몽골을 가는 데는 북한이 더 편해요. 미국은 불편해요.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게 지금의 북미 종전 협상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만약 몽골이 그 정상회담 장소로 물색이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큰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판문점 같은 데서 어떤 별다른 행사를 할 것인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움직임이, 오늘 말씀드린 움직임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목표로 두고 하고 있다.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